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각 수업에 대한 강의실 위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학관, 20학관, 자연과학관 이런 게 아니라 E205, N111 이런 식이에요. 대체 이걸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그리고 공학관들은 겉에서 보기는 비슷한데 102에서 106동 그리고 108에서 112동은 서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은 생활관을 제외한 학교 건물들과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스트는 개교할 때 지금처럼의 건물들이 모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첫 입학생인 공부학번이 학교로 왔을 때는 3개의 건물만 존재했습니다. 대학 본부, 학술정보관, 자연과학관 이렇게요. 그래서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2009년 당시의 학교를 보면 되게 황량해요. 나중에 생활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에 말할 테지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관조차 지어지지 않아서 교수 아파트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해요. 당시 선배들은 등교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교수 아파트에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은 공사장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특성화 대학인데 개교 전에 이것만큼은 꼭 다 지어야 한다 라고 해서 완성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술정보관입니다. 알다시피 학술정보관은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에요. 약자로는 AIB, Academic Information Building입니다. 다른 학교 도서관에 비해서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죠. 겉면이 전부 유리고 건물 가운데가 뻥 뚫린 구조예요. 위에서 보면 삼각김밥 같기도 하고요. 원래 초기에 학정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삼성학술정보관이라는 곳과 좀 더 비슷한 형태였어요. 실제로 삼성학술정보관 건물 내부를 보시면 초기 우리 학교 학정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두 건물의 시공사가 같았거든요. 유니스트 학정은 설계 당시에 건물 전면이 통유리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튀어나온 부스가 있는 등 공사에서 특이한 포인트를 주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 중 몇 가지는 비용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특히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학술정보관 터에서 유적이 발견되어서 시간이 촉박한 탓도 있다고 해요. 대신 나중에 지어진 성균관대 삼성학술정보관에서 이루지 못한 공사의 포인트를 실현하면서 한을 풀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물인 공학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처음에는 102동, 104동, 106동밖에 없었습니다. 순서대로 자연과학관, 제10학관, 제20학관이었죠. 경영계열을 제외한 6개의 학부가 사이좋게 나눠서 썼는데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물론 공학관이 채 다 지어지지 않아 수업을 본관에서 들어야 했던 옛날보다는 나았겠지만 연구하고 수업을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학교는 제20학관 옆에 있던 갈대밭에 공학관을 더 짓기 시작합니다. 더 지어진 건물은 108동, 110동, 112동이에요. 순서대로 자연과학관, 제40학관, 그리고 제50학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자연과학관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또 나왔죠? 그리고 제20학관이랑 제40학관은 있는데 제30학관은 얘기가 안 나왔죠? 사실 2016년 이 건물들이 완공되면서 약간의 이름 변경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자연과학관, 제10학관, 제20학관이었던 것들이 제10학관, 제20학관, 제30학관, 그리고 자연과학관, 제40학관, 제50학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10학관을 자연과학관이라고 말하는 선배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건물은 또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학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테크노 매니지먼트 트랙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이 트랙을 위한 건물은 TMB로 테크노 매니지먼트 빌딩의 약자입니다. 근데 테크노 매니지먼트는 학제 개편을 하면서 경영학부로 바뀌었죠. 그럼 TMB는? 네, 바로 기초과목이나 교양 수업을 들으러 주로 가던 건물인 경영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아직 지어지지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 홍보책자를 보면 마치 유령처럼 투명한 건물이 학술정보관 뒤편에 있어요. 본관 시설팀 앞에 있는 학교 모형에서도 볼 수 있죠. 이 건물이 있었다면 학교에서 들어올 때 보이는 시야가 좀 더 멋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건물은 대학원 본부입니다. 초기에는 대학 본부와 분리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건설할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은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물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
이제 찾아가는 법을 알아봐야겠죠? 학교에서 건물 내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물 약자 또는 코드, 층수, 그리고 호실, 이 순서입니다. 건물별로 영어 약자 또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본관은 MAB, 경영관은 BAB처럼 약자를 씁니다. 그런데 공학관에는 호실 앞에 코드가 붙어 있어요. SU 이런 알파벳이죠. 1공학관부터 5공학관까지 순서대로 S, E, T, U, N, I입니다. 시설팀에 따르면 건물의 1, 2층이 연결된 형태로 꽤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내에 있을 때 공학관 건물 구조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코드를 부여해서 구분한 것이죠. 예를 들어 U203이라는 장소는 코드 U에 해당하는 건물인 자연과학관 2층 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거죠. 그럼 S204는 1공학관 2층 4호, T107은 3공학관 1층 7호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E205와 E206 강의실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강의실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1층과 2층에 걸쳐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S, E, T, U, N, I, Set Unit. 물론 학교에 이 외에도 건물은 많습니다. 온통 까만색으로 뒤덮인 111동 조제필관, 그 옆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해수전지관, 하중 설계의 실수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노천극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빙랩 공간인 과일집 등 다양한 건물들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짧고 빠르게 큰 건물들만 살펴봤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차차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니스토리는 유튜브 유니온TV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발로 뛰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